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탐구활동 계획서 몽양 여운형의 생애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등급에서 이제 알아야 될 여운형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한청년단. 이 신한청년단 여기에는 이제 그 김규식이 이제 그 파리 강화위에서 이제 그 독립청원서를 이제 파견하기도 했었죠. 보내러.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모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해방 직후 조선 총독부가 교섭하여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미 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좌우합작운동.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부진해지자 이승만이 이제 정읍 발언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론을 내세우자 이에 반대한 김규식 중도 우파의 몽양 여운형은 이제 중도 좌파적 성격인데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47년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동력을 잃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들어가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배경.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세 사람이죠.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한 계기. 암태도 소작쟁이하고 여운형은 무관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1923년에 있었던 일제와 최대의 소작쟁이죠. 한국 독립운동지열사의 저술이유.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는 배감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의 역서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오늘의 역사 1953년 7월 27일 바로 6.25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지는 정전협정 또는 뭐 휴전협정이라고도 하죠. 예,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 27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뭐 정답은 쉽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죠. 미소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죠. 1, 2차가 있는데 194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번 있었고요. 1차. 그 다음에 1947년 5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또 있었죠. 무산이 되었죠. 그러니까 합의점에 못 이르게 됐죠. 예. 자, 나머지는 다 있었던 일입니다. 방공포로 석방 1953년 6월 18일 날 있었는데 이게 그 정전협정을 빨리 맺게 되는 사건이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뺏겼다. 이게 바로 1.4.5태죠. 1951년 1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일방적으로 밀리던 우리 자유진영 측이 이 작전으로 성공해서 북진까지 하게 됐죠. 정답은 2번, 43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으로 오는 것은 자 3대 민주화운동 꼭 알아야 되죠. 4.19,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죠. 1960년, 1980년, 1987년이죠. 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 자, 그래서 여기 3.15 부정선거가 나오죠. 하야하는 이승만. 자, 그래서 이건 4.19 혁명이 되겠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그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하려는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에 대해서 광주 지역의 시민 학생들이 바로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 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당시 전두환 정부가
정부의 그런 헌법이 대통령 간선제인데 4.13 호원 조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억압 두 가지 그 중요한 사건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최루탄 사망 등등등. 자, 그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마 민주항쟁은 이건 이제 유신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한 부산 마산 지역의 그런 민주항쟁이죠. 1979년 10월에 있었는데 이것의 여파로 결국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44번 가정부 시기에 쓴 사실 오는 것은 자 197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시 바로 박정희 정부죠. 예. 자 선지를 보니까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인데 박정희 정부 시기 쓴 사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 67년 2차 이게 바로 이제 그 71년 사이니까 2차 경제개발 당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경공업 위주로 그 다음에 3, 4차 72년에서 이제 70년대 이때는 이제 중공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여기 나온 것처럼 경부고속도라든지 울산공업단지 등등등등 산업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점을 두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3조 호황,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정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베트남전 파병 통해서, 이제 그 경제개발에 어떤 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욕을 먹고 피를 흘린 그런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자,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정부 때죠. 저달러, 저환율, 저금리.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좀 다소 성급했죠. 그래서 그 이듬해 IMF가 오게 됐죠. 미국과 자유무역자 FTA를 체결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밑줄근이 인물로 오른 것은 바로 나오네요. IMF 외환위기 김영삼 정부 조금 나왔었죠. YH 무역사건 국회의원 제명 이게 이제 같이 세트인데 결국 그것이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데 계기가 됐고요. 아까 부마항쟁이 바로 이 김영삼의 제명 부산 마산 지역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이런 거 잘했어요.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그런데 그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해서 일제히 잔재를 없앴죠. 3당 합당은 이제 그 노태우의 민정당과 합쳐서 여당 후보로 나오게 됐죠. 예, 하여튼 뭐 공과 과가 다 있는 그런 인물인데, 자 김대중 대통령, 뭐 이 사람은 이제 IMF를 이제 잘 극복을 했죠. 조기 극복. 그리고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거로 유명하고 노태우는 이제 그 북방 외교, 공산권 북방 외교와 남북 기본 합의서 꼭 알아두시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6.15 공동선언, 전두환 정부는 뭐 아까 나왔듯이 3조 호황 등으로 인해서 경제를 상당히 안정화시킨 뭐 그러한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가족 상봉을 최초로 또 이 정부 때 있기도 했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6번 다음 정부가 보도된 시기의 통일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행된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의 그 합의 후속 조치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개성공단을 완공시킨 사람은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은 2차 남북 정상회담 10월 4 2007년 이것을 이제 선언을 발표해서
6.15 공동선언의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이어받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된 것은 아까 나왔던 전두환 정부 1985년 9월이 있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때 노태우 정권 때였죠. 정부 때 1991년 12월 유엔 남북한 유엔동맹 역시 노태우 정부고 남북 기본합의서보다 조금 빠른 8월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이라는 것은 역사 속의 사회적 차별 극복 노력. 자, 서얼에게도 청여직을 허용해 주십시오. 서얼 통청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영정조 때 서얼들을 이제 어느 정도 등용을 해요. 정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규장과 검사관에 서얼들이 등록이 됐고, 그래서 청여직 고위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언론 계통의 직 이거를 나갈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것이 19세기 때 있어가지고 1851년 철종 때 신해 허통조치로 청여직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 이건 일제시대 때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직업적 차별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허물기한 노력이었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래서 노비들을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노비를 해방시켰던 만정이라니 고려 무인 정권 때인 최씨 정권 때 있었죠. 1198년. 따라서 순서는 다가나가 되겠네요. 다가나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밑줄근 섬으로 오는 곳은 나는 가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독도죠. 자, 1900년 10월 25일 날 칙령 41호로 우리 땅임을 분명하겠다.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하고 그 산하에 독도를 관할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진도는 이제 뭐 한등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삼별초 항쟁 중에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뭐 이 순서죠. 거제도는 이제 뭐 1952년 그 바로 그 여기에 이제 6.25 전쟁 중에 그 공산군 포로가 있었죠. 폭동이 일어났었죠. 흑산도는 이제 그 정약전, 다선 정약용 정약전이 자산 어보를 여기서 저수를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밑줄근 놀이로 오른 것은 구멍을 뚫린 동전, 그걸 이제 엽전이라고 그러죠. 천이라 한지로 접어싸고 이거를 발로 차는 것이다. 뭐 제기차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 삼국시대 만드는 탕당선선을 주제로 잡았다. 이게 이제 청주에 있는데 뭐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삼국 통일로 설치된 서원경의 유래와 신라의 촐랑 문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직지 심체 요절이 있죠. 직지라고 하죠. 흥덕사, 청주 흥덕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있고요. 뭐 참고로 이제 그 구주 오소경이 있는데 자, 서원경, 중원경이 충주, 그 다음에 남원경은 뭐 남원이 되겠고요. 북원경이 원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금관경, 이제 동쪽. 이게 이제 뭐 그냥 진짜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경주가 되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5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